하나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국제 이슈를 아주 잘 요점만 잡아서 설명해 주시는 문희정 국제뉴스평론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 각 나라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장 속도가 빠른 나라가 인구 900만 명의 이스라엘인데요. 예. 지난해 12월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현재 전체 인구의 약 50% 정도가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도 19일까지 전체 인구 약 6,700만 명 중에서 49%가 넘는 사람들이 1차 접종을 마쳤고요. 1,000만 명 정도는 2차 접종도 끝낸 것으로 나타났고, 이 남미의 칠레도 40%가 넘는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이 활발한 나라를 중심으로 봉쇄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집단 면역이 확실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방심했다가 네. 오히려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경우 예. 하루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금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영국도 2,000명에서 3,000명, 그리고 칠레의 경우는 상황이 네. 더 심각해서 확진자 수가 8,000명대에 이르는데요. 예. 이 전문가들도 사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백신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방역 조치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변이 바이러스요. 이게 자꾸 여러 가지로 늘어나네요, 보니까요. 종류가. 네, 맞습니다. 이 백신 접종에만 기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가 계속해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한 이후에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영국, 브라질 등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데 이어서 지금 현재는 인도에서 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영국은 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자국민을 제외한 인도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고요. 뉴질랜드는 오는 28일까지, 또 홍콩은 20일부터 2주 동안 인도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미국도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예. 160여 개국을 여행 금지 국가로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예. 이 전문가들은 기존의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3차까지 접종하는 부스터샷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과 함께 마스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백신보다는 지금은 치료제 개발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제 개발이요. 예. 네네. 그나저나 그 부스트샷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이거 한다고 하니까 예. 우리나라도 와야 될 물량들이 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굉장히 이제 예. 다른 나라들 백신 수급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이 펼쳐져 버렸죠. 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이제 유행이 이게 더 빨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네네. 일본에서는요. 네. 올림픽 개최 이거 아직까지도 그 여부를 놓고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죠? 네, 사실 이 상황에서 올림픽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이미 1년 연기됐고요. 예. 그렇죠. 1년이 연기된 상태에서 지금 3개월 뒤인 7월 23일에 도쿄올림픽 개막을 강행하겠다고 일본 정부가 고집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일본 국내 여론이라든지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반응은 반대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일본에서 하루에 4,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좀 더 심각한 오사카나 도쿄의 경우 이 대규모 유흥 및 상업시설의 휴업과 외출 자제를 명령하는 긴급 사태 발령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지난 15일에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이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일에는 마루카와 다마요 일본 올림픽 담당 장관도 올림픽 개최 중단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공식적으로 나타냈고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121만 명 정도만이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사실 백신 접종으로 감염을 차단한 상태에서 올림픽을 치르겠다라고 예. 호언장담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게다가 특히 다음 달 초에 일본 최대 연휴인 골든위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이 기간을 지나면서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올림픽 개최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이요. 네네. 뭐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네요. 벌써 20년 전이네. 2001년 그 9.11 테러 때. 네. 그때 그 주범이 오사마 빈 라덴이었고 이 라덴을 이제 보호한다. 그런 이유로 이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예. 오사마 빈 라덴뿐만 아니라 사실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라는 네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이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 아닙니까? 그럼 예. 자기네들 나름대로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나라기 때문에 네.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잡고 그리고 탈레반을 소탕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네. 20년 동안 주둔을 해왔는데요. 근데 철수하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에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11일, 그러니까 9.11 테러 20주기가 되는 9월 11일까지 아프간에 주둔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예. 이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가장 긴 전쟁이라는 오명을 안겨준 아프간에서의 철군은 사실 이전 정부인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예. 이미 수천 명의 미군이 철군한 상태였고요. 예. 지금 현재는 한 2,500여 명 정도가 남은 2,500. 상황인데요. 예. 네, 지난 2019년부터 미국은 철군을 위해서 아프간 정부 그리고 반군인 탈레반을 중재하면서 평화 협상을 벌여왔고요. 지난해 2월 미국과 평화 합의에 서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 2,500명이 남아 있다고요? 거기. 그렇습니다. 네. 이미 근데 거기서 한 이 정도 수 정도가 사망했을 겁니다, 아마. 예. 아, 맞습니다. 예, 예. 미군만 2,400명 정도가 예. 사망을 했고요. 예. 예, 뭐 민간인 사상자는 더하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중국이 아프간에 그 평화유지군 파견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미군 철수보다 지금 중국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겠다라는 네. 발표가 훨씬 더 놀라운 소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자, 지난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중국이 이 아프간의 정치적 안정과 또 중국의 안보를 위해서 인도적 지원과 함께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예. 사실 미군이 주둔해 있는 상황에서도 반군인 탈레반은 아프간 국토의 약 60% 정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이 중국은 미군이 나가버리게 되면은 아프간은 다시 탈레반 수중으로 들어가는데 예. 문제는 이 탈레반들이 중국 신장 위구르족을 지원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 그래서 테러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미 이런 걸 명분으로 아프간 국경지대까지 군기지를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미군 철수를 명분으로 아프간 전체에 영향력을 확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가지고 미국의 이제 영향력,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 확장이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할 정도로 가파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사실 화웨이를 비롯해서 중국 기업이라든지 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강한 견제를 했거든요. 예.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이 미국 내 중국 기업에 대한 보이콧 조치들이 속속 해제가 되고 있고요. 또 미국이 이상할 정도로 이 미얀마라든지 지금 현재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지금 중국이 속속 대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런지 좀 봐야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은 쿠바요. 쿠바 정권 그 혁명 후에 세대 교체 이런 얘기 나오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쿠바라는 곳이 이 미국 플로리다주 아래에 있는 나라인데요. 예. 1959년에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가 주축이 된 혁명군이 미국을 몰아내고 지금의 공산당 정권을 세웠습니다. 네. 지난 62년간 이 피델 카스트로 또 그의 사망 후에는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가 잇따라
공산당 총서기를 맡으면서 예. 말 그대로 혁명 세대가 이끌어온 정권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지난 19일에 쿠바 공산당은 미겔 디아스 카넬 현 대통령을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혁명 다음해인 1960년에 출생한 디아스 카넬 대통령이 사실상의 최고 실권자인 공산당 총서기가 됐기 때문에 네. 쿠바가 이제는 세대 교체를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62년 만에 세대 교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 쿠바가 좀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쿠바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네.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사실은 조금 절망적입니다. 쿠바 내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가 커지긴 했지만 이전과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예. 이 디아스 카넬 총서기가 혁명 이후 세대라고는 해도 공산당 내에 요직을 거치는 동안 이 혁명 세대의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예. 게다가 또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친 이면에는 그만큼 카스트로 형제와 이념적 성향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전부터 사실 쿠바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고 또 민간 기업의 활성화도 어느 정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급격한 변화 없이,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라는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렇게 조금씩 문호를 여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뉴스평론가였습니다.